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2일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아니라는 게 여론조사상 국민 과반의 생각입니다. 여당의 단독 인준 추진은 과반 국민을 거스르면서 청와대의 고집을 밀어붙이는 오기의 극치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완구 총리가 안 되면 이 나라에 총리할 사람이 없습니까? 딱 이완구 그 사람이어야만 한답니까? 국민과 다퉈가면서까지 총리 자리에 앉혀야 할 만큼 그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온갖 거짓말과 비리와 추문으로 너덜너덜해져서 이미 조롱거리가 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회가 마비되면 청와대가 그토록 추구하던 경제 관련 법들이 표류하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오기와 고집과 권위의식 때문에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망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신경 쓰는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무총리 자리가 더 중요합니까? 진정 원하는 바가 도대체 뭡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2월 12일 목요일 5시 34분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열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설 연휴 직전인 16일, 다음 주 월요일 16일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자 그랬고, 여당이 일단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렇지만 16일 날 여야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야당은 반대 입장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오늘 긴박하게 움직였던 상황 좀 정리하겠습니다.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됐는지 시간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위원장 한선교 씨와 여당 특위의원 7명은 새정년 의원 6명을 뺀 상태로 단독으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간사 정문원 의원을 통해서 국정 운영 능력과 언론관 자질, 역량을 검증했고 현안에 대한 구성, 본인과 친인척의 도덕성까지도 검증을 완료했다 하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새정년 의원들은 오후 2시가 돼서 거칠게 항의를 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걸 예정대로 인준 표결을 실시했다고 하면 네. 절차상 오늘 인준 요건을 갖추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만일 강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의사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보이콧 선언을 미리 던져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행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해서 새누리 의원 측에서도 이제 자체 총회를 열었었는데 이 과정 중에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네. 어떻게든 합의를 봐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사일생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강경하게 제안을 했고요. 이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렇다면은 일단 야당 측과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윤근 원내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통해서 일단 16일로 표결을 연기하는 것까지는 수용을 했습니다. 네. 16일 날 본회의를 열겠다는 건데 조금 전에 약 10분 전쯤에 들어온 속보를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16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인준안을 표결 처리하겠다. 즉 새누리당 혼자 날치기 강행 처리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일단 국회 본회의 이틀 늦추는 것을 받아는 드렸지만 그 대신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 상황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드러나 있는 일정의 문제보다도요. 새누리 안에는 또 자체적인 표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안에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47표의 찬성표를 얻어내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새누리당 의원 중에 원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과 원외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과 해외 체류 중인 의원들을 합치면 현재 151명의 의원이 국회에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들은 표결에 참여를 시키죠. 되게 이럴 경우에는. 네, 보통은 이제 참가 표결을 시키는데 원래는 이제 그걸 안 시키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내부 반란표가 문제인 것이고 그 얘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논의를 하기로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새누리당 내부의 반란표가 몇 표가 나올지까지를 예단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십시다. 네. 땅콩 부사장 조현아 씨 징역 1년 선고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법 제1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는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열린 가운데 항공기 예정 경로의 변경이 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죄는 위죄라고 선고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공판에 보면 가장 논란이 됐었던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검찰 측은 이 항공기의 문이 닫힌 이후로는 이미 비행기가 진행하고 있는 비행과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항로 변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변호인 측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비행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왔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이미 항공기가 출발한 걸 알고 있었고 또 공로만이 그 공중에 날아가는 항로만이 항로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또 박찬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도 기장에 대한 것과 같은 동일한 행위다. 따라서 업무 방해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고 하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죄를 인정했고요. 그러니까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항로 변경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사전에 예측이 됐었는데 네. 오늘 선고를 보면 항로 변경 맞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5가지 혐의에서도 다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반해서 검찰의 구형이 1년부터 10년까지 때릴 수 있었는데 3년을 구형했고 네. 판결이 1년에 그친 점은 또 이제 고법 대법을 올라가게 됐을 때 상고가 있었을 때 또 어느 형태의 감형을 통해서 뭐 집행유예형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전망을 또 남기게 되네요. 네. 2심 같은 데 가면은 감형이 되면서 최악의 경우는 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와 경악을 주고 있는 사건인데 낮에는 멀쩡히 잘 판결하고 판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공정과 정의의 상징 이런 거여야 되는데 밤에 퇴근해서는 키보드 워리어 막말 댓글을 막 많이 달고 그랬다면서요? 그 어떤 판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단 얘기입니까? 뭐 서울지법에 현재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이모 판사라고 하는데요. 서울지법이요? 네. 네, 서울 서부지법? 네. 네네네. 200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댓글 수가 한 9,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포탈에 모두 아이디를 가지고 트위터와 함께 그 기사가 연결된 글에 댓글을 달기도 하고 자기 댓글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었는데요. 네. 뭐 꼭 퇴근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업무 시간에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아, 업무 시간에도요? 네네. 틈만 나면 무슨 이렇게 다른 겁니까? 뭐 하루에 10건 정도씩을 꾸준히 달아온 것으로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약 9,500개다. 한 네. 10,000개쯤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부장판사까지 올라오는 과정 중에 최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 자신이 맡았던 재판에 대한 기사에도 자기가 비하 댓글을 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피고인에게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 후에 네. 그 징역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댓글에 대해서 이제 반박 댓글을 가는데 치정 관계로 살해하면 10년 정도 선고가 되는데 건전한 상식이 마비된 상태에서 저런 살인마나 중독자들과 똑같이 판정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판결을 변호했다 그렇죠. 이거죠. 자기 판결에 대한 비난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죠.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데 답글로 일일이 설명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상습적인 전라도 비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꼭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이 많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또 이분의 출신이 네네.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이 돋보이게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사채왕으로 금품을 수수해서 징계받은 최민호 판사와 관련해서는 전북 부안이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비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직원 특검에 관련한 증언에 대해서는 김명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 출신이라 이거냐 이런 식의 발언도 있었고 안도현 시인 선거법에 대해서는 전라도에서 시민의 상식은 새누리당에 대한 혐오감이다. 이런 댓글을 썼고요.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에 판사가 정읍 출신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으로 판결했네요 하면서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비하연 전라디언이란 말을 상습적으로 써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이모 판사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 망국병인 지역 감정에 굉장히 젖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건 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습 조롱 중에 가장 좀 제가 본 중에 가장 치욕적이라 그럴까요? 네.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글인데 그 남산국전 대우건설 사장 죽음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에서 지금 청와대 주인이 노무현이었으면 유족들의 비난과 항의에 고민하다가 인천 앞바다에 투신하는 모습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건데 그걸 못 봐서 아쉽다 이런 글을 또 남기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판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어떤 저열한 수준이라고 봐지고요. 네. 무슨 댓글 중에서 전능아 도끼로 어디를 쪼개야 된다는 등 또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한테 촛불 폭도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아주 극악한 판정을 써서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네,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을 촛불 폭도들도 그때다 때려 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라고 썼던 게 이 판사가 쓴 댓글 맞습니까? 네,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국가공무원 간접 사건에 대해서는 네. 빨갱이 한 놈 잡는데 위조쯤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글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는 실수로 집단 분신 자살하면서 경찰 한 명 애꿎게 같이 죽은 사건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 판사가 어떤 법안들을 남겼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걱정스럽고요. 특히 여성 비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름철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 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여자아이들은 갑자기 차선 침범해서 들어온 자기 차를 피하려다 운전대를 돌려서 다른 차를 받고 난 사고로 차량을 보면서 유유히 길 가는 얄미운 운전자 같다.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범죄를 만들어내게 하고서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식의 또 댓글을 달아서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운전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흘깃흘깃 보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는 건데 네. 그렇게 살짝 보여주고 자기는 빠져나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몸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의도로 쓴 글 같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편향된 인식도 문제가 되고 있더군요. 얘기하다 보니 끝이 없네요. 이분 유서대필 사건 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서 네. 무슨 지가 민주화 인사나 되는 줄 착각하나 보네. 예? 배 밑에서 가끈 고첨에 네 자신을 탓하세요.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BBK에 관련한 의혹이 터졌을 때는 이런 거 보면은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하던 시절이 역시 좋았어.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 이모 판사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 이모 판사가 이게 11일 날 언론에 나가서 문제가 되자 12일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 연가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냥 통상 무슨 사고 치면 꼭 병가나 연가 휴가를 쓰죠. 네. 그날은 10건의 판결을 해야 될 법원에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가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법정 일정이 뒤로 미뤄짐으로써 또 해당 피고인들이나 예. 같이 고소인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요. 법적에 이런 불이익을 도래하게 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건 조사를 다시 하고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판사가 해야 될 가장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법조인 대표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언론에 해명을 하거나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정신감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없네요. 중에? 네. 아니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이라고 해도 대단히 의심스러운데 공무를 담임시키기에 네. 더군다나 판사라는 것은 고도의 균형 감각과
엄밀한 정의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로지 판사의 재량과 법에 따라서만 하고 그것을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몰 상식적이고 몰 역사적이고 폐륜적이기까지 한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계속 판사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조계에서 늘 여러 가지 폐악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뇌물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늘 언제나 봐주기에 그치거나 네. 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과거의 전례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법원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어떤 법조계에 대한 어떤 실망과 분노의 감정, 국민 감정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국물 X님이 조금 전에 5시 48분에 이런 견해를 올리셨군요. 판사 임용할 때 인성검사 안 하나요? 이 정도면 징병검사, 인성검사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동감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 판사 업무를 중지시키고 뭔가 뭐 정신 감정을 하든지 해서 뭔가 좀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저히 지금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다 말을 못하겠는데 청취자 닭고기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께서 어느 신문에 난 것을 아마 캡처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비윤리적 표현, 특정지역 비하, 민주화운동 폄훼, 유신독재 옹호, 그리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재판에 관해서 언급, 그 다음에 노 전 대통령 혐오 댓글 이렇게 해놨는데 자신이 담당한 재판에 관해서 언급한 걸 보니까 제가 차마 민망해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당연히 뭐 대법원장이나 누구 그 직권으로 직무를 일단 정지시키고 정밀검사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이 계속 공무를 수행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어안이 없군요. 어제 있었던 영종대교,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그 책임을 놓고 뭐 공방이 왔다 갔다 옥신각신 심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번 추돌 사고와 관련해서 택시기사 한모 씨 등 차량 운전자 5명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을 따지면 상부도로 1차로에 서울택시가 앞에 가던 택시를 추돌하고 그게 2차선으로 차가 튕겨 나간 것을 과속하던 관광버스가 들이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맨 뒷차가 중간 차를 받아서 그 중간 차가 앞차를 받게 됐을 때는 뒤에 있는 두 차들이 그 앞에 있는 차의 피해를 이렇게 나눠서 물어주는 보험 형태로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106중 추돌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죠. 예. 막 수십 대씩 엉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지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현재까지 있었던 최악의 인명사고가 있었던 2006년 10월 사고가 29중 추돌 사고인데 그때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서 4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큰 보험금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일방적인 일상적인 전문가들의 요구입니다. 네. 영종대교의 운영기관은 신공항 하이웨이라고 해서 유료 민자도로거든요. 네.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에 안개에 의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이게 통제를 한다는 관리 지침을 원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9년에 우리나라 법원은 안개에 의한 사고에 있어서 도로관리 주체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판결의 원인은 안개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고 그건 도로에 의한 하자가 아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정리하고 그 사고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처벌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예. 이번 신공항 하이웨이 그러니까 민자도로 관리사들이 과연 완벽하게 관리 의무와 위험 방지에 대한 의무를 다 했는지 부분에 따라서 최초로 SOC 자원 중에 민자고속도로 사에서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물어내는 판례가 생길 수 있을지 예.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운영 관리 주체인 민자 회사에서 얼마만큼을 부담하느냐? 네, 부담시킬 수 있느냐겠죠. 있느냐? 네. 아직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애매합니다. 네, 정말. 법적인 다툼은 또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네. 어쨌거나 106중 추돌이라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최고의 그 추돌 사고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권영세 주중대사 임기 마치고 돌아왔죠. 어느 자리에 가서 뭐 맡게 될 것 같답니까? 아직 교체가 되진 않았고요. 네. 조만간에 귀국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권 대사는 59년생으로 서울대법대, 대학원, 그다음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84년 사법고시에 합격 후에 서울과 수원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원, 독일 연방법무부 파견검사, 하버드스쿨, 로스쿨 방문연구원회를 거쳐서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까지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죠. 예. 네, 이분은 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국회 정보위원장까지도 지냈었습니다. 19대 총선의 낙선 이후로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 종합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선거 승리에 아주 혁혁한 1등 공신으로 뽑혔었는데 의외로 그해 5월 그 주중 대사로 부임을 했어요. 국내에서 요직을 맡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재 청와대 개각 이후에 권 대사는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본인의 대중국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당히 역량이라든지 실세를 유명을 떨칠 수 있는 상당한 강한 여권의 어떤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등장을 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서의 여권에서는 그 안의 여권에서는 그만큼의 전력과 어떤 그들이 말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난 대선 2012년 12월 달에 치러진 대선 때 종합 상황실장 맡았는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서울대 조국 교수하고 논전도 벌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좀 문제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건 사설에서 떠도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선거 관련한 어떤 부정 혐의에 연루가 돼 있어서 네. 밖으로 외유를 시킨 게 아니냐. 주중대사 나갈 때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 루머들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럼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그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 나서 법정 구속되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워낙 유명하고 유능한 분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송 작가 말씀 들으니까 그렇다면은 조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갑자기 유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왜 늘 이완구 후보자의 스펙에 관한 한동안의 칭찬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스펙하고 유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요즘 인력을 보면요. 네, 새누리당 안에서 통용되는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쓴 사전과는 조금 다르니까 송 네. 작가도 앞으로 그 사전을 구입하셔서 좀 더 정확한 뉴스 브리핑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네, 서로 사전이 다르면 통역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한나라 안에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을 살고 있군요.
오늘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데 서울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육사가 그만 자신이 돌보던 사자에게 물려서 숨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네, 뭐 오후 2시 53분께 그 맹수마을 안에서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고 내용이라든지 사고 장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방사장에 들렸다가 온몸을 다 물린 걸로 그 추정이 되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육사와 사자는 그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미 심폐소생술을 했어도 의식이 없었다. 소방관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그 갇혀 있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다가 특히 그 계절적인 환경으로 자기가 살던 환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곰은 여름에 성질이 포악해지는 거고요. 예. 사바나에 살던 사자는 겨울에 성질이 포악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런 안전 관리에 대한 그 사전 준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그 규정 없이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인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돌아가신 분의 그 명복을 빌면서 이런 사고가 자꾸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6시 4분 막 되기 7초 전입니다. 게시판을 좀 보고 정가 산책 들어가죠. 어린이 대공원, 그거 유경재단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는 사자가 국민을 물어 죽인다. 예. 오케이 마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법전은 잘 외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소통 능력은 거세된 작자다. 한심하다.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의 월급이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아깝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똑똑한데 정신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동감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설마 지금 논공행상을 진행하고 있단 말인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유출 후에 이것을 대선에도 이용했던 거 중대 범죄자 아닌가? 정문원, 김무성, 권영세, 서상기, 조원진, 남재준 등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워렌 버핏 67조님께서 아주 스마트하게 정리를 해주셨군요.
주민참여님의 견해 듣겠습니다. 이강윤 선생님 그리고 PD님, 어제 방송된 진짜 인터뷰 내용에 관해서 확인해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유선전화로 PD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방송 준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다. 컨텐츠에 대한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PD로부터 전해 듣고 제 번호를 알려드리라고 답도 이미 드렸고요. 어제 인터뷰했던 박우섭 인천 남동구청장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지를 어제 인터뷰에서도 제가 그걸 2번을 확인했습니다. 관용차 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 입으로 2호 차는 부구청장역인데 일단은 자기가 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지만 몇몇 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던 바 오늘 제가 다시 접촉을 했고요. 지금 막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박우섭 구청장께서 주민 참여님을 비롯해서 관용차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던 분들에게 직접 답하는 것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인 6시 4분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저에게 온 문자 메시지 전문입니다. 구청장용 차량 최어면을 2014년 2월 12일 매각하고 새 차를 구입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현재도 부구청장용 차량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다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구청장용 차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라는 게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의 해명이 직접 왔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라고 추가적인 의문이 있다면 구청장 비서실 등을 통해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 67조님 보실까요? 연쇄 추돌 사고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주셨군요. 1996년이던가 중부고속도로 호법 부근 62중 추돌 사고가 있었군요. 그때도 역시 짙은 안개였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106중 추돌 사고 역시 안개. 시정거리가 10m 정도밖에 안 되는 짙은 안개에 익숙한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한 5-60km 정도로 저속 운전하고 5-60km도 빠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차량 경고등, 안개등도 당연히 켜야겠죠. 그리고 차간거리 확보해야 되는데 짙은 안개에 익숙하지 않거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원인이었다. 무엇보다도 도로 그리고 다리에 안개 경고 시설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저도 이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로관리 굉장히 통행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돈 받으면서 통행시키는 민자도로라면 도로관리 요원을 곳곳에 배치해서 감속하게 하고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해야죠. 계속 앞에 상황을 모르니까 앞에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 그냥 뒤에 차들은 막 달려오다가 꿍꿍 박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망자가 어제 2명 그랬었죠. 네, 일단 게시판은 이 정도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고 다시 한번 체크하든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려던 본회의 일단 16일로 연기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야당이 인준에 협조하겠다 그런 건 아닌 거죠? 뭐 협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인준안 처리가 16일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권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의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3자가 이 협의를 해서 네. 결국 이제 16일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고요. 예. 그런데 의사 일정은 그럼 이제 그때 뭘 처리할 거냐? 이 의사 일정과 관련한 거는 사실 그 명시적으로 국회법상에는 국회의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오늘 여당이 새누리당이 이제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이 청문 경과 보고서는 국회법상 채택이 되면 바로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회의에 이제 어느 날 본회의에 요 안건을 올릴 거냐 말 거냐만 이제 의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뭐 오늘 얘기로는 일단 그 16일 본회의 부분에 안규백 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조혜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두 사람이 이제 공동 브리핑을 좀 전에 했었는데요. 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래 예정됐었던 안건 이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11건 포함해서 이 국무총리 인준안까지 해서 모두 13건이 오늘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처리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안건이 그대로 16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안건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 안건은 의장이 정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의장이 정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넣을 거냐 말 거냐만 남아있는 상태고, 조혜진 수석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오늘 국회의장은 16일 날 어느 한 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에 대해서 조혜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기자들하고 따로 만나서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여당이 일방 처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뭐 몸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게 돼 있다. 현행법상 선진화법에 따라서 뭐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네. 16일 날 만약에 인준안이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야당이 뭐 이렇게 자진해서 여야 합의로 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네네. 그렇다면 어쨌든 형식적인 절차는 지금 요식행위는 지금 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일단 여당의 단독 처리를 한번 무산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오늘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인준안을 상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렇게 되면 여당 단독으로 아마 안건을 처리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후폭풍 두렵지 않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을 텐데요. 네. 일단 하나는 어쨌든 총리 인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권 내에서 이게 다른 조세 정책이나 아니면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어쨌든 좀 여권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커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해서 욕을 먹는 것하고 네. 비판을 받는 것하고 이걸 처리 못해서 여권 전체가 흔들리는 것하고 아마 좀
무게를 재봤을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청와대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 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당연히 청문회 첫날 네.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첫날 뭐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다 청와대로 부른 거 보면 예. 뭐 여러 가지 상견례 성격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문제 이것에 무게를 싣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야당이 국회 일정, 잔여 일정 모두 보이콧하고 특히 경제 관련 법안 이런 것들 처리 안 하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혼자 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럼 결국 청와대는 더 일 못하고 묶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설 연휴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16일 날 본회의를 하면 17일 화요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그 다음 날부터니까 사실상 17일 오후부터 되면 그렇죠. 이제 설 분위기죠. 예. 설 분위기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예, 예. 이 설 연휴 일주일 정도의 냉각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설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야당이 정말로 지금 공언하고 있는 대로 보이콧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법안 처리 부분 이런 것들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건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네. 지금 야당은 그래서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에 참석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네. 그거는 아마 이 주말 사이의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당도 야당도 다 공이 지금 어쨌든 내일부터 모레 글피 이 금토일 사흘간의 여론 추이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6시 19분 됐습니다. 지금 긴급히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께 다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주민 참여님을 비롯해서 한두 분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개인의 민원 해결이라는 것보다는 이강윤의 오늘의 공신력과 진정한 소통 그리고 팩트 체크라는 점에서 긴급히 전화 연결했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것을 같이 보고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는데. 예, 그렇죠. 네네. 주민참여님이 올리신 그 일종의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2010년 인천시 남구청의 재정력 지수는 0.23 정도밖에 안 됐다. 2010년요? 네네네. 예. 그런 제목의 글이 하나 있고요. 이분의 주장 겸 질문은 이겁니다. 구청장 관용차로 소나타를 구입해서 계속 구청장이 타고 오다가 부구청장 관용차로 변경하고 다시 구청장을 위한 전용 관용차 구입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단 말이냐. 인천 남구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라는 게 주민 참여님의 질문이자 항의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네. 제 구청장 제 차는 2014년도 2월 12일까지 체어맨이었습니다. 네네. 체어맨이었는데 그게 이제 수령이 다 돼서 2014년 2월 12일 날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차에 대한 대차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사지 않은 상태죠. 네. 잠깐만요.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서면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 이 이의를 제기하는 청취자분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서면 자료를 복사하거나 해서 우송하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일단 말씀 이어가시죠. 그래서 2014년 2월 12일 날 체어맨을 매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차를 예산을 세워서 사지 않고 있다가 올해 그거에 대한 대차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계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건 아까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사항과 동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2013년도에 매그너스 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의 차. 저는 체어맨을 타고 다녔고 부구청장은 매그너스를 타고 다녔죠. 예. 그래서 이 매그너스가 이제 수령이 다 돼서 그걸 매각하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고 부구청장은 국산을 타고 다니던 토스카나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고 토스카나요? 네. 그리고 국장은 지금 그냥 소형차인 라세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주민 참여분의 여러 건의 견해를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청장 전용차로 구입한 차를 왜 부구청장 차로 변경했는지요. 부구청장 관용차는 아마 차량 넘버인 것 같은데 9211과 6177이 있었고요. 결국 부구청장의 관용차를 매각하고 부구청장 관용차를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뭔가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조금 더 헷갈리시더라도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강윤의 오늘의 이 귀한 시간에 주민 참여님의 개인적인 의문은 차라리 남구청장에서 서면으로 설명을 받거나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뭐 팩트 체크 그러면서 마치 왜 구청장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코자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저는 이 논란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주민 참여분의 얘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소나타는 부구청장 전용차가 아니다. 소나타는 2013년 구입 당시 구청장 전용차로 구입을 했었다. 그러면서 아마 인천 남구의 그 문서의 일부를 캡처한 거 사진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관용 차량 승용 운행 현황이라는 것을 보면 12러의 4300 구청장 전용, 그다음에 55버의 4837 아마 이게 체어맨 같죠? 그것도 구청장 전용. 그리고 구청장 전용이 차량이 3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확하게는 구청장 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남구청에 소유할 수 있는 차량 그 대수가 대형차가 두 개인데 하나는 구청장이 쓰고 하나는 부구청장이 쓰는 것이지 그게 뭐 전용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전에 1호차, 2호차 얘기했듯이 편의적으로 구청장 전용으로 어느 차를 타고 부구청 전용으로 어느 차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 2월 12일까지는 그런 말이죠. 구청장님, 지금 뭐 차량 넘버에 숫자가 나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의문을 제기하신 분께
구청장님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드려서 직접 질의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분한테 이미 그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렇게 제 휴대전화 번호를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다 네. 이거에 대한 이 자료 요청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핵심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아무튼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우리는 조사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분이 정보공개 요청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박우섭 구청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은 본인께서 직접 비서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측의 무슨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참여님의 얘기조차도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그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양측의 주장을 다 한꺼번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1차적인 소임은 하고 이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산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배.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선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부활 최재민, 신하위 김민기 두 드러머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쇼 DD쇼. 지금 오이랑 양파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오겹살 같은 거 좋아했는데 그냥 대표 삼겹살을 얇은 걸로 바꾸고. 제가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어가지고 4월 1일 할인은 세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네. 직접 하시는군요. 네, 20년을 같이 팀을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김동완 씨는 외국인 팬들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신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저 만취했을 때 몇 번 봤어요. 최재민 김민기의 DD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국민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세한 공개방송 안내는 페이스북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서영교 의원과 진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지금 의회 사정, 의원총회나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직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2분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좀 긴급하게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과 관용차건 관련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계속 문자를 주고받아서 오늘 차라리 일단 종지부 일단락을 짓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 분이 자신의 주장만으로 도배를 하는 것, 물론 제가 그냥 보고 꼭 방송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팩트 체크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참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또 남겨주셨군요. 국회 상황이 16일 월요일로 넘겨지면서 조금 상당히 전운이 고조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새정치연합의 원내 대변인 맡고 있죠. 서영교 군 연결하겠고요.
오케이 마리님은 이재호 의원 나를 따르라 한번 해줬으면 부총리 장관 다 동원해도 이재호 의원이 둘만 데리고 이탈해버리면 부결 아닌가. 그렇죠. 지금 의결 정족수 그 문제 얘기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른 견해도 한번 볼까요? 인건비 빼먹는 게 유행인 우리나라가 사람을 배치라니 당연히 안 한다. 아까 지금 그 안개 관련해서 영종대교에 무슨 안전관리요원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한국이 어떻느냐 인건비 빼먹는 게 그거 저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 안 배치하지 않을 거다라는 참 씁쓸한 얘기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월호 때 그렇게 뼈저리게 겪었건만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아유, 뭐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번갯불에 콩 구워 먹고. 지금 뭐 아주 양쪽 다 지금 뭐 양쪽 다라는 건 그 저희 방송도 서 의원님도 긴박할 때니까 핵심만 짧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16일로 본회의 일단 넘겨졌습니다. 미뤄졌습니다. 네. 정의와 국회의장은 여당 단독 인준 표결도 허용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네. 날치기 강행 처리 막을 방법 있습니까? 우선 날치기가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네.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와 의장이나 그 여당이나 똑같지요. 숫자 좀 많다고 자기네 사람 보호하겠다고 날치기를 지금 협박하는 거죠? 네. 그날 가서 봐야지 네. 되는 건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다수당이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그러니까 협박은 알겠는데 네. 지금 현재 뭐 물리적으로 극한 뭐가 되지 않는 한은 네. 여당이 이미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이탈표만 최대한 막으면 표결은 물론이고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1야당으로서는 그것을 그냥 눈 뜨고 보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선 그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왔던 통리 인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김영준 총리 후보자, 네. 그 다음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 전부 다 그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사퇴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리고 이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총리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청와대가 자진 사퇴하게 했고 그래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것은 여론의 흐름이에요. 네. 저희가 오늘 12일에서 우선 2월 23, 24일로 좀 넘기면서 네. 그 설 민심으로 국민의 여론에 좀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것이 새누리당도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예. 저희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6일 정도로 우선 연기를 좀 하고요. 그 사이에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부적격하면 부적격의 여론이 많이 나오면 후보가 정리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당일날 가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도 논의하고 숙고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물러날 사람 같으면 진작 물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후보자들도 좀 더 있다가 청와대가 스스로는 잘 안 물러나더라고요. 청와대가 종용을 해서 사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여기서 또 한 번 밀리면 실은 이거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거든요.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부터 따져야죠. 네네.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표도 잠깐 하나 빼먹으셨던데. 아니 근데 연속적인 거로 보면 괜찮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연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무총리 시키려다 못한 사람만 쭉 카운트를 해야죠. 아무튼 3번이고 4번이고 간에 여기서 밀리면 이제 청와대는 완전히 동력을 상실한다 이래가지고 좀 오기와 권위의식으로만 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모종의 사인을 보내서 이쯤에서 청문회까지는 했으니 왜냐하면 문창극 안대희는 청문회도 못 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하 이완구 씨는 청문회까지는 했으니 이제는 당신이 결단을 내리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아니죠. 지금 말씀처럼 청와대에서는 오늘 강력하게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당에서도 그 입장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거 보면 강력하게 그 밀어붙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 전 상황도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일찌감치 사퇴를 종용하진 않았죠. 근데 뭐 저희도 지금 상황이 스스로 사퇴하고 스스로 거취 표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을 봐야죠. 뭐 저희가 마이너스손도 아닌데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야당이 이럴 경우에 사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건 잘 압니다. 그 점은 충분히 지금 우리 서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항상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한번 넘겨줘 보시죠.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해머로 문을 칠 수도 없고 그렇죠. 대변인 맡으면서 기자들에게 잘 꼭 물어요. 저도. 기자들은 뭐라 합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상 총리 후보가 물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언론의 우군을 좀 기대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고. 뭐 지금은 다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 시간은 한 3일쯤 있는 거죠 지금 금토일. 기류 변화인데 사실 이 주말 동안의 정서 여론의 변화를 그대로 기폭시킬 수 있는 건 사실 언론 매체밖에는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오늘 이후의 논조가 중요한데 오늘 어쨌거나 날치기의 일단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본회의 날치기를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상정은 하고 원내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압박 이런 것도 좀 최대한 해서 뭔가 좀 틈새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고민하시느라고 우리 진행자님께서 걱정이시군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초수당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데 우선 사실 인사청문위원들이 참 많은 부분을 제대로 잘 짚어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옥신각신 계속 얘기해봐야 묘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2, 3일 동안의 여론 변화를 보되 당으로서는 여론을 이끌어가는 선도할 어떤 것을 내놔야 한다. 이 점은 꼭 당부를 하고 싶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당연하죠. 마지막 질문을 원세훈 구속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뭐 사과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정원 개혁 강제적으로 견인할 어떤 비책 갖고 계시면 짤막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국정원 개혁안은 지난 해에도 저희가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지만 정권의 좌우지라는 게 국정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올바른 국정원 원장을 제대로 세워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정원은 정치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역할 자체를 만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는 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치 개입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정치 개입한 것이 법에 걸린 거거든요. 선거 개입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걸린 건데 이거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원세훈이라고 하는 원장을 심어놓게 되니까
이 무리가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선에서 무리하니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도. 예, 그래서 좋은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정원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의 재구성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2월 11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장.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추군. 지지 않겠다는 이완구 후보자. 이완구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매입 자금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입당 대가로 받은 차떼기 대선 자금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시중에서는 차떼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2002년도 대선 때 후보자께서는 그 대선 당시에 자금을 받았죠. 이게 바로 타워팰리스를 사기 바로 전입니다. 그죠? 이완구 후보자는 처남댁과 장모에게 5억 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고 별도의 빚 2억 5천만 원은 동생에게 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국내에 수억의 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는데 바로 이완구 후보자의 친구 강희철 증인 우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 그러면 그 돈을 얼마로 계산했어요?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 의원님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15년 전 거 잘 기억하시는 거지만요. 제 나이가 보면 15년 전 거 그거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그럴 것까지 기억 안 납니다. 이거는 못 참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선교 청문특위위원장이 주의를 줬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여기는 청문회장이므로 그 말씀에 좀 조심을 해 주십시오. 전북 정읍시가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유성희합 의원의 질문에는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정말 친구가 맞는지, 친구를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제가 걱정을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걱정을 일은 아니에요. 글쎄요, 충청도에서 그렇게 후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호남분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호남분이 누가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다 그 호남분 같던데요. 참 형편없는. 그 말 취소하세요 지금. 네, 취소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역감정 조장하는 친구를 둔 이완구 후보자. 그럼에도 통합의 정치를 편다고. 제가 총리가 통과된다면 지금 말씀대로 통합하고 조정하고 또 국민의 여론을 잘 살펴서. 네. 6시 43분 됐습니다. 뉴스 재구성 들으셨죠? 아무튼 이완구 아니면 요즘 뉴스가 안 됩니다. 나항인님, 당보다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요? 좋은 견해 주셨네요. 워렌 버핏 67조님은 새정치민주연합은 120석이 훨씬 넘으니까 국회 선진화법으로 대부분의 법안 거부권 가지고도 그런데 왜 무기로 사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끌려다니니? 네, 많은 답답함을 대변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찍 네,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하는 야권 어떻게 살려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제가 토론 발표자로 섭외를 받아서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다른 때보다 약 3, 4분쯤 먼저 인사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수준 높으신 우리 이강윤의 오늘의 청취자분들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패널 플로어에서 질문 주시면 참 토론회 수준도 높아질 텐데 하는 생각을 갖긴 합니다. 근데 대학로여서 참 이동하기가 사납긴 하죠. 행운 유수님, 새정치연합이 소수당이라고요? 참 기가 막힌다. 양대 정당 하나이면서
새정년이 왜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 되었는지 알만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아까 서영교 의원이 급하게 말하면서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주말 동안의 여론 흐름 보면서 지금 당장의 전국 최대 뇌관인 이완구 건은 좀 추이를 지켜보십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론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금요일 내일 오후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